4월 25일 토요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당의 지지율과 이 후보의 지지율, 이게 언제나 같이 가게 되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분리가 돼서 따로 움직일 때 이걸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서울과 부산인데, 서울과 부산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과 당 지지율을 보면 전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낮은데 후보들의 지지율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거의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이제 민주당 후보를 곧 뒤집는, 이기는 이런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기분 좋은 뉴스고,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우파로서는 여론의 지형을 뒤집어 엎어서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만은 이겨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해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 가능성을 이 디커플링에서 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낮은데 오세훈, 박형준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이제 전재수를 곧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 열쇠가 있다. 해법이 있다. 지금 저 민주당, 제가 40년 동안 선거를 취재를 했지만 저렇게 오만한 정권, 오만한 집권 여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40여 년을 취재를 해왔지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야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는 이 분열, 갈등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희귀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말이긴 한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계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말에도. 오늘 대구의 이진숙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은 이진숙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가 유력하지 않느냐. 추경호와 김부겸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여기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구도 뒤집어질 것이다. 이진숙은 이 대구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재보궐선거에 이진숙이 나가는 것이 옳으냐? 당에서 전략공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민주당의 부산 북구 하정우입니다. 하정우가 이제 어제 이재명과 함께 귀국을 했죠. 이 하정우가 출마를 할 것이냐,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정우 인지도 높이기였죠. 밀고 땡기기를 하면서. 내일 구포초등학교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봄이어서 이제 동문들의 모임,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이 많죠. 거기에 하정우가 참석을 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아마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전재수, 그 지역을 놓고 전재수가 이 소위 국회의원 사퇴를 하느냐, 하지 않고 30일을 넘기느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때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아는 전재수는 그런 꼼수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긴 해도, 까르띠에 시계를 받긴 해도, 전재수도 이제 곧 29일 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일 오세훈과 박형준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뛰겠다.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30일입니다. 다음 주죠. 30일.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사퇴를 합니다. 다음 달 초에 새 원내대표를 뽑겠다. 민주당도 새 원내대표를 다음 달 초에 뽑습니다.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를 여기에 맞춰서 다음 달에 뽑겠다. 송원석의 임기는 6월 16일까지인데 이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민주당이 국회의 상임위를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상임위까지를 다 뺏기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헌법 개정을 막는 이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원내대표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잘못하면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이 계기들이 있습니다. 후보를 빨리 공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낼 인물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범죄자들로 전부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김경수, 전재수 이름만 거론하면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송영길 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인천에서 황우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심하면 이름이 나옵니다. 정진석 이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쨌든 경쟁력 있는 인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천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나왔던 이야기죠. 공천이 늦어져서 좋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혜성처럼 신인이 등장할 때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천을 빨리 해서 빨리 이 지역민들과 뛰게 해줘야 합니다. 이 민주당의 하정우 같은 경우에는 혜성처럼 이렇게 등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하정우가 얼마만큼 빨리 부산 북구의 주민들과 빨리 밀착할 수 있느냐, 스킨십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승부죠, 이제. 민주당도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최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중에 제가 어제 인상 깊게 읽은 것은 길지도 않습니다. 정치를 왜 머리로만 하려고 하느냐, 가슴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방선거가 돼서 당신 민심으로 뽑힌 후보가 오세훈이고 박형준이고 싫은데, 가슴으로 싫은데 머리로는 국민의힘 후보니까 이재명 정권을 처벌해야 하니까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뜻 지지가 안 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 중간 어디선가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디커플링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송은재TV가 왜 선거판에 최근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이 논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수파의 승리, 객관적인 언론, 그 자리에 언제나 저는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 정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언제나 보수 우파의 객관적 언론으로서의 승리의 길, 이것만 찾아가기를 언제나 중심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움직였다.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깃발은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움직였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커플링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박형준이 15%에서 20%가 졌습니다. 지금도 당의 지지율은 많게는 10% 넘게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박형준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6%포인트까지 따라붙었고 오세훈은 10.2%포인트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후보로 선출이 되면 결집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SNS를 통해서 거짓 선동을 계속합니다. 대장동에 대한 보도가 전부 거짓말이랍니다. 대장동의 그분이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합니다. 김만배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수익의 절반은 그분의 몫이다. 김만배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한 게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동을 합니다. 자기 재판 없애려고 합니다. 국정조사합니다.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공소 취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개할 겁니까? 계속 거짓 선동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잡는 신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주식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NO라고 하는데 계속 이재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충돌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자기가 민주당의 주류라고 합니다. 유시민을 만납니다. 조국 그 자리에 김용남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데 전 의원이죠. 이 김용남은 보수 출신입니다. 김용남이 조국을 많이 공격했죠. 이게 정말 조국 저격일까요? 저는 조국 도와주기라고 봅니다. 보수 쪽의 인물로 조국 도와주기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정통은 김어준이다, 정청래다 이러고 있습니다. 개딸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뉴 이재명 지지율, 이재명은 보수라고 행세합니다. 보수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굴러온 돌인 겁니다. 이제 다시 민주당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8월 전당대회에 충돌하게 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오만한 이 거짓 선동, 저런 범죄자 공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대로 후보도 없지 않느냐. 지지율이 지금 60%를 넘지 않느냐.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입니다. 주도권 이재명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계속 사고를 칩니다. 정청래는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이권을 챙깁니다. 이제 그런 구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심판하고 저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정당 지지율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오세훈, 박형준의 지지율은 골든크로스에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부터 또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샤이 보수도 더 결집하게 될 것이다. 많게는 10%포인트까지 봅니다. 15%까지도 봅니다. 이미 결집했다라고 보면 아직도 5에서 10% 정도는 남아있다. 더 결집을 한다면 골든크로스가 온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왔는데 저 이재명과 정청래 저 도둑놈들은 전부 도둑놈 공천이고 저렇게 거만하고 국민들 앞에서 오만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강 대결 구도입니다. 한쪽이 너무 잘못하면 한쪽이 정말 잘못해도 지지율이 모입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양강 대결 구도가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하지 않으면 이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 저 도둑놈들이라도 지지율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도둑놈이라는 걸, 범죄자라는 걸.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이제 후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후보들은 그래도 후보들은 지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후보들은 좀 쳐다봐야겠다.
지지를 해야겠다. 일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에서 10%이 샤이 보수, 이 결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장동혁 숙제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원재 TV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여야 할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고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깃발은 그대로 서 있는데 바람이 불 뿐입니다. 인상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소위 배현진입니다. 뭐 심심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롱하고 뭐 거의 뭐 기분 나쁠 거면 진짜 기분 나쁠 겁니다. 장동혁. 어떻게 같은 당에서 저럴 수 있느냐. 저러니까 징계를 했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배현진이 계속 깝죽거리고 있습니다. 그 배현진에 대해서 또 서울의 그 출마자들, 기초의원들 전처럼 또 윤리위에 징계를 해달라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배현진. 징계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복당이 됐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김종혁도 있었고 한동훈도 있었죠. 저 배현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봐도 배현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같은 당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현진은 제가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징계까지 당했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 윤리위를 통한 징계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나 선거에서 아주 나쁜 형태로 부딪히는 것, 이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이건 원수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당을 같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싸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또 기초의원들 뭐 자치단체장 공천을 놓고 배현진이 공천을 했는데 장동혁 지도부에서 노라고 해서 배현진이 재공천을 하는 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선거판에서 자, 장동혁과 배현진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배현진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서울의 기초의원들, 단체장들 공천을 못 받으면 배현진이 장동혁을 비난했다라는 이유로,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징계하라. 이런 일들이 선거판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데 이걸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풉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분 나쁜 걸 가지고 징계하라. 누구나 그러고 싶죠. 열받는데.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건 평소에는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이 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이 한 몸으로 같이 돌아갈 때는 이런 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동혁과 배현진의 충돌이 있으니까 이 틈에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배현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동혁이 바뀌어야 합니다. 180도 바뀌든지 아니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서 지방선거, 장동혁 자기 말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의 신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더 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장동혁이 왜 바뀌어야 하고 안 되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느냐. 이 디커플링 현상에 이 답이 있습니다. 당은 낮은데 지금 오세훈 박형준의 지지율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되려면 5%에서 10%가 더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장동혁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으로 모여있는 당원들의 지지층이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당대표니까 지지해줘야겠다. 중심을 잡아라. 장동혁 중심으로 모이자라는 것도 있고, 장동혁 개인적인, 장동혁이 가는 이 방향이 맞아서 뭐 확실한 보수, 강성 보수, 이게 맞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후보 중심의 지지율로 가야 된다. 가슴으로는 뭐 오세훈 박형준이 아니지만 선거가 언제나 뭐 최선이 됩니까? 차선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니까 이재명이 미워서 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오세훈 박형준은 안 된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으로 모여있는 저 지지가 이 오세훈 박형준으로 와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동혁도 버티기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세훈 박형준도 장동혁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두어야 결집이 생겼고,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과 한 몸이 되든지 아니면 장동혁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장동혁이 미국을 간 것, 또 차관보를 만났느냐, 차관보급을 만났느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제 송은재 TV 댓글에 차관보면 어떻고, 차관보급이면 어떻고, 미국을 2박 4일 가면 어떻고, 10일을 가면 어떻고, 선거 앞에 가는 게 이상하긴 한데, 꼭 한번 가겠다면, 못 갈 건 또 뭐 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머리 아프면 좀 머리 식히고 오는 것도 방법이죠. 안 되는 거 계속 들고 앉아서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관보를 만나든 차관보급을 만나든 미국을 가든 여행을 가든 왜 당당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와 그렇게 활짝 웃고 그 사진을 뭐하러 올립니까? 김민수 아는 사람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게 당당합니까? 차관보나 차관보급이나 그거가 거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게 차관보급이면 차관보급이다 라고 하면 되지 차관보라고 합니까? 2번씩이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다. 그 주변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혁이 지방선거는 치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동혁으로 송은재 TV의 많은 시청자분들,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장동혁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동혁에 대해서 영웅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비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뀌지 못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 줘야 이제 당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으로. 미우나 고우나 오세훈 박형준으로 지금 지방선거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박형준, 이 동남풍, 당연히 한동훈의 힘이 컸습니다. 한동훈이 있어서 동남풍이 가능했습니다. 한동훈도 그건 노리고 간 것이죠. 배현진 이야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동혁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장동혁이 바뀌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디커플링 이걸 해결하면 장동혁이 바뀐 모습을,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질 수 있고, 이제는 보수우파 전체가 죽어도 안 되겠다는 할 수 없습니다. 빼고 보수우파 전체가 큰 줄기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은 뒤집어집니다. 서울, 부산 뒤집으면 절반의 승리면 국민의힘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여론 뒤집어집니다. 50% 언저리로 갑니다. 이재명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나머지 3개 재판을 재개해서 공소 취소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묻게 될 겁니다. 2개는 어떻게 할 건데, 특히 그 중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할 건데, 좋다, 5개 다 재개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취소해라. 선거법 재판은 결과를 보자. 좋다, 재판 소원해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결판을 내자. 이재명 정권이 갈 건지 중간에 그만둘 건지. 이 거짓말도 한두 번이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한두 분이고 형수 쌍욕을 한. 자, 그래서 장동혁이 바뀌는 메시지를 어떻게 줘야 하느냐. 배현진이 걸려든 겁니다. 또 배현진 또 징계하라라고 올라온 겁니다. 배현진이 장동혁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장동혁도 이 해당 행위를 하면 징계하겠다. 후보도 교체하겠다. 여기에서 배현진을 끌어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배현진은 선을 넘었습니다. 배현진의 비난은 자기 징계에 대한 보복이고, 뭐, 지금 공천, 얽혀있는 공천, 지금 선거판에서 다른 때도 아니고, 당대표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뭐, 징계 수위는 모르겠지만, 징계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판입니다. 배현진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느냐? 장동혁이 바뀌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고, 장동혁이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던지기로 했다. 장동혁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층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 박형준,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한동훈까지를 보수파 전체가 연대하자라는 메시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뜨거운 가슴에서 차가운 머리로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YS가 그 밉고 꼴보기 싫은 박태준을 만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포항을 갑니다. 박태준은 기억나실 겁니다. 박태준은 만나기 싫어서 광양으로 도망갑니다. 광양으로 다시 따라갑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를 합니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YS의 강력한 권력의지, 꼭 지지층의 요구에 응답해서 선거에 승리하고 말겠다. 박태준까지도 이렇게까지 포항, 광양까지 와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읽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몽준입니다. 노무현 죽어도 정몽준 만나지 않겠다. 내가 왜 만나느냐? 차라리 선거 치고 말겠다. 대통령 안 하면 되지. 그런 노무현을 질질 끌고 정몽준 집 앞에 갑니다. 정몽준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집 앞에서 노무현이 돌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촬영을 합니다. 노무현이 이겼습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이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적어도 지난 연말부터 올해 들어와서 장동혁 지도부에 이렇게 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된다. 예, 들어맞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이 많은 엇박자가 났습니다. 송은재 TV와 이 장동혁 지도부. 근데 이것만은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맞아야 합니다. 장동혁이 월요일 하든 뭐 내일 당장 해도 괜찮습니다. 배현진의 이번 이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겠다. 지금은 선거에 집중할 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현진의 장동혁의 최근의 이 공격은 배현진의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뭐 눈이 뒤집힌 거죠. 징계를 당했으니까. 정치판은 뭐 눈 뒤집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선거에만 전념해달라. 지금 뭐 배현진 비난, 친한계 쪽에는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별의별 쌍욕이 다 나옵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뭐 다 쳐낼 겁니까? 다 잘라낼 겁니까? 오세훈, 박형준도 뭐 겉으로 자제하지만 뭐 아예 대놓고 그냥 장동혁 물러나랍니다. 다 쳐낼 겁니까? 배현진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배현진 그 시당위원장 그 뭐 무슨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친한계도 끌어안겠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뜨거운 가슴은 아니지만 이재명은 처벌해야 하니까 그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배현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지금은 선거에 집중할 때다. 오늘 나와도 되고 내일 나와도 됩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면 한동훈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 왜 한동훈을 못 만납니까? 북구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장동혁이 만나러 오는데, 북구를 오는데 한동훈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 쪽이 집니다. 정몽주는 졌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YS는 대통령이 됐고 박태준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정치를 할 수만 있다면, 차가운 머리가 필요가 없어도 된다면 장동혁이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제가 송재TV에 그대로 썸네일도 있습니다. 참 이 기회에 제가 썸네일은 좀 과장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거짓말, 왜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썸네일은 좀 과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동혁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보수의 힘으로, 정통 보수의 힘으로 여론을 뒤집어 엎고 이길 수 있다면 뭐하러 이런 메시지를 내고, 뭐하러 오세훈, 박형준을 만나고 한동훈을 혹시라도 배현진을 용서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지고 있습니다. 전통 보수의 핵심인 박근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거 때는. 어마어마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갖고 개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박근혜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비판도 했고 사과도 했고 손도 내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배현진을 끌어안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끌어안으면 그거 하나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으로 모여있는 이 지지층을 지금은 오세훈, 박형준의 지지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장동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황교안과 홍준표의 경우가 또 다릅니다. 황교안, 홍준표는 개인적인 인기도 없었습니다. 지지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또 그 경우와는 또 다릅니다. 후보들이 찾지 않는 지금 당대표들입니다. 장동혁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주말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25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